이번 시간은 12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덧 56번째 영상입니다. 참고로 초급 강의는 60편에서 완결 예정입니다. 57강까지는 12운성을 다루고 58강에서는 삼합과 방합, 59강에서는 격국론, 60강에서는 신강, 신약, 용신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부터 묘까지 12가지 상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12운성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일 필요는 없죠. 기호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만 한다면 천간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로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가라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 나라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이 가지는 12가지 기세 변화 단계를 절태, 양생, 묘대, 로광, 쇠병, 사묘라고 표현하는 것이 선현들께서는 12운성 단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특히 12운성을 사람의 일생에다가 비유한 자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태라는 것은 아이벨 태인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된 단계로 표현하고,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라는 뜻으로 태아가 양수 안에서 보호되며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 하며, 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단계, 욕이라는 것은 2차 성징이 나타난 단계, 대라는 것은 사모관대의 단계, 요즘 말로 하면 취직이나 결혼한 상태입니다. 록이라는 것은 걸록의 단계, 세울 건에 녹봉할 때 록을 함께 써서 취직 후 한창 연봉과 몸값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제왕의 단계, 전성기 중에서도 최정점을 경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노화작용이 있어서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쇠라는 단계와 병이라는 단계, 사라는 단계, 묘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를 지나고 어디에선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운성이란 것은 천간의 기세 변화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명리 공부 진도가 12운성까지 왔을 경우 앞으로 온갖 현혹이 난무하는 공부 자료들을 만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서와 현대 도서 모두 말이죠. 그 중에는 흉한 글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고서에는 좋은 글보다 안 좋게 써진 글들이 더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많이 죽었으니까요. 길사보다 흉사가 훨씬 많았죠. 자, 예를 들면 월지에 있는 정인이 12운성상 4에 해당하면 모친이 단명한다 라거나, 일지가 12운성상 묘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가 묘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결혼하면 일찍 사별하게 된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잘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이런 글을 보시자마자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아실 것입니다. 자, 진도를 더 나아가기 위해 지금은 12운성 조견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쉽게 나오는 자료인데요. 천간이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떤 12운성 상태에 있는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필요하실 때 이 조견표를 활용할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견표를 활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천간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의 기세를 절 상태로 만드는 지지를 조견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죠?
이번엔 기토를 절 상태로 만드는 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자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무토와 병화가 같이 있고 기토와 정화가 같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죠. 이것은 화토동행이라는 개념인데요. 지장간 영상 때 잠시 등장했었던 이 장면을 보실까요? 지지는 대칭성이 있는 원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왕지들과 달리 유독 오화의 지장간은 특이했습니다. 마치 정화 자리 대신 기토가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기토와 정화를 같이 보겠다는 논리가 있어야 지장간의 비율과 대칭성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떠올리신 지금은 뜬금없이 등장한 화토 동행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토 동행뿐만 아니라 수토 동행이라는 개념도 있고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추후에 논하도록 하고 지금은 조견표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임수를 절의 상태로 만드는 지지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 때 원리를 배우시고 여러 번 연습해보며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보자마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임수를 절의 상태로 만드는 지지. 만약 조견표에서 사화를 찾으셨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조견표는 보실 줄 알게 되셨으니 다음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천간이 12운성 그래프 중 절 또는 태 구간에 속한다면 그 천간은 가장 낮은 기세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월지라든가 운세라든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이나 태 상태에 있으면 가장 낮은 작용력을 갖는다. 그 다음 단계는 양 또는 묘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절과 태 단계보다 작용력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 또는 사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양과 묘 단계보다 작용력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욕 또는 병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생과 사 단계보다 작용력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 또는 쇠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욕과 병 단계보다 작용력이 높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록 또는 왕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가장 높은 작용력을 갖습니다. 참고로 이 작용력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삼각함수를 통해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떤 12운성 단계가 어떤 12운성 단계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에 대해 보자마자 익숙해지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운성은 지지에 의한 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책이나 자료에 일지가 12운성상 묘에 해당하면 결혼 후 배우자가 일찍 죽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묘에 해당하는 건 일지가 아니라 일간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나입니다. 일찍 죽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일찍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일지를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도 틀렸고 무작정 단명한다고 표현한 것도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만세력에서 12운성을 볼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 명식을 볼까요? 12운성이 여러 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운성을 보는 방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법, 봉법, 좌법, 인종법 등이 있는데요. 우선 거법과 봉법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12운성은 거법입니다. 거에는 거주하다, 자리 잡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천간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특정 지지와 짝꿍이 되어 있죠. 반드시 특정 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천간이 그 특정 지지 위에 거주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그 자리 잡은 지지에 의한 12운성을 보는 것이 거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명식에서 정화는 미토 위에 거하고 있으니 12운성상 관대 단계이며, 임수는 술토 위에 거주하고 있으니 관대 단계이고, 을목은 미토 위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 단계이고, 병화는 인목 위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니 장생 단계입니다. 간지의 기본 단위인 주를 보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괄호가 없는 12운성은 봉법이라고 합니다. 봉에는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법이 천간과 짝꿍이 된 지지 하나에 대해서 보는 것이라면, 봉법은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간이 주인공이 되어 봉법을 활용하는데요. 조견표와 만세력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임수일간이 미토를 만나면 양 단계가 되고, 술토를 만나면 관대 단계가 되며, 인목을 만나면 병 단계가 됩니다. 참고로 운세에 있는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임수일간은 기해대운을 만나면 록 단계가 됩니다. 이 만세력에서는 12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법으로 표현했는지 봉법으로 표현했는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수 있겠죠. 봉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만약 거법으로 표현했다면 해수 위에 거하는 을목의 단계는 4단계여야 하니 왕 대신 4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법 중에서도 일간에 대한 봉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연간을 주인공으로 한 봉법이라면 쇠왕왕절이 아니라 양생생사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12운성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2운성의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12운성을 쉽게 외우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